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즉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하여 그 사이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상담을 해보면 사업자 등록 전후 단 몇 주 차이로 수백만 원의 부가세 환급액을 손해보거나 내지 않아도 될 잠재적 가산세가 예상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아이템 선정만이 아닙니다. 세무적인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출발선에서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사업자 등록 전후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정확히 챙기셔도 사업 시작부터 불필요한 손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 전의 지출 관리입니다. 보통 아직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 비용 처리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초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미품 구매 영수증을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부가세 환급과 소득세 비용 처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비로 5천만 원을 썼다면 부가세만 500만 원입니다. 이때 증빙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이 5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업 시작부터 큰 손실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하신다면 대표님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직후에 해당 카드를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만 해두면 국세청 전산에 기록된 이전 결제 내역을 불러와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카드사에서 이용 내역서를 내려받아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즉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하여 그 사이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9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부가세는 안전하게 환급이 가능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지만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세무서에서는 실체가 없는 유령 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까다롭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업 준비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손에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차피 내 명의 카드인데 나중에 신고할 때 한꺼번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모든 결제 내역이 국세청 전상에 자동 집계됩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증빙 누락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매장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 가맹도 같이 가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사업용 계좌 등록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 미등록의 경우 매출액의 0.2%, 현금 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은 매출액의 1%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이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가산세 부담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자칫 초기 대응을 놓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강력한 절세 혜택에서 아예 배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세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수임한 개인 사업자가 창업세액 감면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경력 청구를 진행했지만 해당 시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지 않아 소득세 환급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카드와 계좌 등록,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부터 마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혹은 등록 직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 절차인 확정일자 확보와 인허가 서류 점검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법적 안전 장치입니다. 먼저 임차 사업장에 대한 확정일자 확보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간혹 보증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생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향후 사업장 건물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표님의 소중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건물의 담보 설정이 복잡한 경우라면 이 확정일자 하나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의 일치 여부입니다.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이나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증처럼 특정 업종은 사업자 등록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영업하는 장소와 인허가 서류상의 주소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가 단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일치는 실제 영업 중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세무상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마친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나중에 무면허 영업 등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인허가 요건이 사업자 등록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본인의 과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세무 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업종이나 지역, 매출 규모에 따라 나중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인지 연 2회인지 달라지고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과 그에 따른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 매달 혹은 분기마다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채용했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를 챙겨야 하고 1월과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결국 대표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일정만큼은 직접 챙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전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 할 서류와 숫자들이 참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체크리스트를 직접 챙기는 습관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